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카이브 인터뷰는 생생한 증언을 담습니다. 현대사 사건에 얽힌 당대의 인사가 전해주는 역사적 진실의 재발견.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숨겨진 비밀은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 아무튼 참 아쉬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정몽준의 낙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내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예. 나는 그 내다바이 당했다고 생각해. 일본식 표현으로. 대선 후보로. 그때 당시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 쭉 이기고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자신했었어요. 자신했었는데 여론조사를 2군데 했어요. 네. 당시에 처음에는 갤럽에 제가 갤럽을 몇 번 찾아갔어요. 여론조사 해달라고. 그래서 박무익 당시에 소장님도 만났어요. 그때 박무익 소장님께서 정치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단일화 여론조사 기간을 정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기간 2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는 무효가 되고 한 군데에서 정몽준 후보가 졌죠. 졌는데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되게 친민주당 쪽의 여론조사 기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발표 끝나고 나자마자 나는 진짜 이 얘기는 남기고 싶어요. 그 끝나자마자 그 우리 당에 주요 당직자들이 그 여론조사 기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다 잠그고 창문을 다 걸어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부터 내려갔어요. 창문 깨고 들어가겠다. 결국은 새벽에 문을 열어줬어요. 새벽에 열어줬는데 그 설문지를 수거한 그 답안지, 질문지 있잖아요. 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아직도 못 봤어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못 봤다고요? 그걸 다 폐기했대요. 우와. 근데 가장 궁금증이 드는 게 그때 그 신계륜 의원인가 뭐 관련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론조사 기간 진에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까지 몰렸다니까요. 왜냐면 조사기관들이 좀 그 갤럽조사연구소부터 다 거절하더라고. 그때가 아니 왜 그랬었냐면 그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후보를 여론조사 단일화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인데 그렇죠. 과학적 여론조사에 끼는 건 적당치 않다. 특히 박무희 소장님은 그렇게 누가 돼도 결국 조사회사가 그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린다면 딱 거절하더라고요. 몇 군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받을 수뿐이 없었어. 그거는 그 막판에 그냥 막판에 몰렸대요. 왜냐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 아는 게, 그때 제가 당시에 후에 조선일보의 주영주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정치로서의 여론조사와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무슨 의미?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왜곡곡해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만 믿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론조사 하겠다고 합의했을 때 이해찬 씨가 울었잖아요. 우리랑 합의하고 나서 당에 가서 울었잖아요. 졌다고. 그렇죠. 아니 당연히 많이 앞서 있었어요. 많이 앞섰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쪽의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들도 자기네가 졌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쉽고, 정몽준 당시 대표한테 뭐 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그 정몽준 전 대표에 대한 대부분의 그 나쁜 평가는 돈을 안 쓴다 뭐 이런 건데, 인색하다 뭐 스킨십이 없다, 그거는 좀
그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상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현직 국회의원들이 과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네. 뭐 3억씩 주면 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몽준 당시 대표가 타협을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능력이나 역량에 비해서 참 언더밸류된 분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정치는 좀 운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라는 것이 돈 정치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아쉬운 거네요. 좀 아쉽죠. 마지막에 단일화가 깼잖아요. 네. 그거 왜 깨? 그뭐 회의 좀. 아니 그 전날 네. 전날 일산 집회에서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진짜 그거는 명동에서 했고 네, 네. 그 전날 그 우리가 그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한 거를 그 전날부터 깨더라고. 일산 집회에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D-2예 때 그 D-1 때 명동 집회에서 완전히 깨고 그때 어땠냐면은 그 우리 후보를 연단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명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우리 후보만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다녔어요. 집회를. 같이 그렇죠. 하다가. 그래갖고 그 이틀 전부터 확 바뀌더라고. 그러더니 공동정부 뭐, 그러더니 더더군다나 뭐 미국이 뭐 어쩌면 우리가 싸운다 뭐 이러고 그 반미 발언을 했어요. 뭐 미국이 뭐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싸우겠다 뭐 이러고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막 이런 이거 공동정부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명동에서 우리를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 그 대표도 못 올라. 대표가 억지로 올라갔어요. 정몽준 후보는 사실 단일화에 경선에서 지면 사실 뼈 아프거든. 그러니까 단일화 합의한 거 아니에요.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정몽준 후보께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대표니까 얼굴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이 명동에서 막 나를 그 군중이 많은데 이게 들어 올려갖고 나를 밑에서부터 받쳐갖고 그 연단에다 올려놨다니까 막 그 나를 막 밀치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근데 왜 못 올라가게 했을까요?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지지자들이 우리를 다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내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대변인 오세요 막 이래갖고 나를 막 업고 막 밀치고 연단이 높았어요. 막 연단에서 막 이거 밟고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겨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는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뭐 미국이 뭐라 그러면 뭐 싸우겠다 뭐 이러고 하니까 약속을 그 D-2일부터 확 돌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정부를 깨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 D-2일 날 일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여론조사 앞서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발언이고 그 얼마 전부터 공동유세를 원치 않더라고요. 근데 공동유세를 안 원하는 거하고 공동유세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공동유세를 우리가 단일화하고 후보 손을 들어주고 나서 국회에서 만났어요. 국회에서 만났을 때 저하고 우리 후보 저쪽은 그때 당시에 저쪽 대변인이 이낙연 대변인이었어요. 넷이서 국회에서 만났어요.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거기에 공동유세를 하자고 돼 있었어요. 공동유세는 저쪽에서 원한 거야. 우리 쪽에서는 원치 않았어요. 우리 쪽은. 그래서 저쪽에서 그때는 이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공동유세를 쭉 다니는데 언제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확확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랑 공동유세를 원치 않더라고. 그리고 유세 오지 말라 그러고. 전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바뀐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세장 안 오라는 거하고 공동정부를 파기하겠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갔어도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잖아요. 궁금증이 들고. 근데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아니 그 공동유세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많이 했어.
일부러 유도를 한 거네. 가게. 아니 굉장히 오지 말라 뭐 이러고, 아니 나는 내가 어디에 그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냐면, 국회에서 내 발표했어요. 내가 그 월가조선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여하튼 정홍준 후보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때 나보고 그래. 아,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김행 대변인은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굉장한 그 모욕이야. 그 뭐야? 저기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대표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그걸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월간조선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우리 그 집사람이 그때 뭐 그 김행 대변인은 마음에 든다. 아, 우리 당 쪽에서 먼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아니 그게 그 단일화 합의하는 그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예요. 발표하자마자 그날부터 사실상 그 정몽준 우리 국민통합 20일을 떼버리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어느 순간부터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공동 유세를 본인들이 원해놓고 원치 않더라고요. 현대사 사건에 얽힌 당대의 인사가 전해주는 역사적 진실의 재발견. 평가는 독자의 몫입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